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치학개론의 장원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양치질 하실 때 치아도 닦지만 혀도 잘 닦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혀를 잘 닦아주는 게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구강 안을 봤을 때 백태가 하얗게 계속 남아있거나 혹은 이거를 어떻게 닦아야 잘 닦이는지를 모르겠다, 혀를 잘 닦는데도 불구하고 입냄새가 계속 나는 것 같다 라면서 치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은 입 안에 백태가 생기는 원인과 그 백태가 생기는 원인에 따른 예방법, 관리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혀를 자주 닦는데도 백태가 자주 낀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이렇게 자주 낄까요? 보통 우리가 혀를 내밀고 거울을 보면은 혀 안쪽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보통 그거를 이제 백태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백태의 구성 성분을 보면은 세포의 어떤 찌꺼기들이나 미세한 음식물의 잔사 같은 게 주로 성분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 백태를 100% 제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혀에 미세하게 돌기가 많이 나 있는데 그 돌기 사이사이에 조금씩 무언가가 끼는 것이 보통 밖에서 봤을 때 백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하얗게 있는 거는 전혀 비정상은 아니고요. 오히려 그거를 깨끗하게 제거하려고 너무 무리해서 양치질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거의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혀 안에 하얗게 백태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 백태가 입냄새 원인이란 얘기도 있던데 이게 진짜인가요? 네, 맞습니다. 혀 안에 백태가 있는 부분에 아무래도 세균들이 계속 밀집을 하게 되면 그 세균들이 황 성분의 화합물을 계속해서 내뿜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역하거나 안 좋은 냄새로 느끼는 것이 그 성분은 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황 성분 때문에 입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태가 입냄새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요령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가끔 혀 닦다 보면 뒤쪽 넣었다가 이제 뱉으면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백태가 꼈던 건가요? 안쪽 깊은 곳에는 백태뿐만이 아니고 우리 왜 편도 목구멍 쪽 안쪽에 보면은 노랗게 잡혀있는 편도 결석이라는 물질도 존재를 하고요. 이 안쪽 목구멍 부위 주변 부위에서 냄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위가 조금 안 좋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호흡을 할 때마다 냄새가 조금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안이 침이 많이 계속해서 잘 분비가 돼야지 깨끗한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침 분비가 조금 부족해서 구강이 좀 건조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쉽게 입냄새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아까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백태가 좀 걱정이신 분들이 여기서 냄새가 나니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백태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 오래 묵은 치석을 제거하니까 입냄새가 좀 났더라고요. 이것도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치아랑 잇몸 사이 깊은 공간에 세균이 번식을 하거나 혹은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게 있다면 그게 안에서 썩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냄새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혀를 관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입냄새가 많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장님, 백태 중에도 쉽게 안 지워지고 뭔가 평소에 쌓이는 백태보다 더 심각해 보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똑같은 백태라고 하더라도 혀 안을 봤을 때 뭔가 덩어리진 것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색깔이 조금 노란색 혹은 많이 두꺼운 백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백태가 아니라 칸디다나 다른 전신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별을 해서 이거는 큰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는 저희가 사진을 좀 첨부를 해서 드릴 테니까 내 혀 안에 있는 백태의 하얀색이 혹은 뭔가 덩어리진 것이 지금 사진이랑 비슷하다면 그것은 백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얗게 무언가 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문제가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그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아예 없게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하얗게 있는 거는 크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양치질 하실 때 혹은 혀 클리너 같은 거를 사용해서 혀 안쪽을 깔끔하게 한 번씩 닦아주는 습관만 가지셔도 입냄새를 예방하는 데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저는 사실 혀 클리너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꼭 써야 되는 건지, 그냥 칫솔질로만 하면 안 되는 건지. 사실 칫솔질로만 해도 혀는 어느 정도 닦이기는 해요. 닦이기는 하는데, 칫솔이 왔다 갔다 할 때 안쪽에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백태들이 빠져나오는 느낌을 느끼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닦을 당시에 그 자리에서 뭔가 약간 하얗게 일어났다가 다시 입을 헹굴 때 다시 혀 표면에 침착이 되는 경우도 사실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혀 클리너를 따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다만 이제 너무 세게 거기를 빡빡빡 닦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혀에 좀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양치질 하실 때 혀 안쪽 깊은 곳을 조금 부드럽게 한 번씩 쓸어준다 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관리는 될 것 같거든요. 원장님, 그리고 혀 클리너가 재질이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 그 재질이 중요한 것보단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혀 클리너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사용을 하셔도 전혀 혀가 닦이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고요. 요새는 뭐 실리콘이나 다른 뭐 금속형이나 이런 다른 다양한 재료들도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실리콘 같은 경우는 너무 표면이 부드럽기 때문에 혀를 깨끗하게 뭔가 백태를 제거를 하는 데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장님, 이 백태를 잘 제거하시는데도 입냄새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럼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입냄새의 원인들만 제가 지금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아를 포함한 잇몸 염증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 두 번째, 혀에 백태가 많이 끼거나 혹은 목구멍 근처에 있는 편도 결석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안이 너무 바짝바짝 마르시는 경우.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위나 안쪽으로 더 문제가 있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치과에서 관리를 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위나 혹은 안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 같은 경우는 치과의 치료가 아니라 다른 병원의 협진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는 네 가지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를 하는 것 같고요. 평소에 입안이 만약에 좀 마르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은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해주시고, 주무실 때 입으로만 숨을 쉬는 분들, 비염 있으신 분들은 구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구호흡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혀에 있는 세균들이 잘 번식을 하는 상황이 생겨서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 같은 거를 조금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 백태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치과 갔을 때도 해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백태를 근본적으로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청소를 하거나 제거를 하는 거를 사실 치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큰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저희가 한다고 해서 100% 완전히 백태를 하얀 걸 아예 없도록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만 이제 입냄새가 나는 원인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입냄새가 너무 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원인을 좀 같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인지를 보고, 예를 들어서 혀가 잘 안 닦이는 게 문제다라고 하면은 혀 클리너 사셔서 그냥 부드럽게 하루에 한번 닦아주세요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입안이 너무 바짝 마른다 라고 하시면은, 물론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침 분비를 더 잘 일어나도록 하는 약이나 혹은 인공 타액도 있습니다. 침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액체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 만약에 입냄새가 정말 고민이신 분들은요, 치과도 물론 치과지만 대학병원에 있는 구강내과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강내과를 가면 입냄새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화를 할 수가 있고, 이 정도면 실제로 입냄새가 많이 나는 건지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건지도 측정이 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입냄새가 너무너무 평소에 스트레스고 너무 고민이다 라고 하시면, 첫째, 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내가 청소하는 습관을 조금 만들어 본다. 두 번째는 큰 병원의 구강내과에서 입냄새를 체크를 한번 해보고 원인을 자세하게 파악해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해
상황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백태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입냄새, 구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았습니다. 백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입냄새를 예방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혀 클리너 비싸지 않잖아요. 네, 사용하시고 대신에 너무 강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한 번 부드럽게만 이렇게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입냄새는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냄새가 난다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치학개론의 치선배 장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